럭셔리한 벤츠도 어디서 구매해야 된다고요? 차 구매, 길잡이, 수입차 판매, 합리적인 구매, 바로 차맥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. 차맥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파TV 한승우입니다. 벤츠를 사랑하는 남자, 우파가 좋아하는 S클래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이 차는 마이바흐 로고가 박혀있지만 뭔가 보면 다르지 않아요?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? 저희가 이전에도 이 버지라 블루 마이바흐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차가 있죠. 전 세계에 150대, 우리나라에는 10대밖에 없는 한정판 버지라 블루를 여러분들께 실제로 한번 더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. 우리가 전시장에서 약간 조심스럽게 보여드렸는데 이 10대 중에 한 대를 출고한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 버지라 블루 어떤 매력이 있는지, 이 차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버지라 블루 마이바흐 680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. 일단은 이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그냥 일반 마이바흐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달라요. 일단 이 차를 설명하기 전에 버지라 블루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버지라 블루, 오프 화이트를 창시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 분이잖아요. 근데 이번에 마이바흐 S680, 어떻게 보면 벤츠 마이바흐의 가장 하이엔드 모델이잖아요. 그 차를 이번에 버지라 블루의 디자이너 분과 벤츠의 그 최고 디자이너 분이 고든 바그너라고 계세요. 그분과 함께 만나서 만든 차가 이 버지라 블루 마이바흐 680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전 세계 150대밖에 없고 우리나라에도 10대밖에 없는 진짜 보기 힘든, 아마 S클래스나 마이바흐 이런 차들은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 대쯤은 좀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 차는 아마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. 차량 가격이 5억이 넘어갑니다. 5억이 넘어간다는 거는 일반 S클래스 S350 같은 경우 4대 정도 되는 금액이고, 580 같은 경우에는 한 2대 정도 되는 금액이 바로 이 옆에 있는 S680 버지라 블루 마이바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러냐? 일단은 한정판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고요. 버지라 블루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추가를 해놨습니다. 휠 보면 어때요? 페인트가 다르죠. 보통 이 휠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휠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지라 블루 이 에디션은 이 도장색과 똑같은 걸로 휠색이 들어가 있어요. 콜로라도 베이지 컬러고요. 위에는 옵시디언 블랙,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. 제가 이거 여러분들 몇 번 마이바흐 투톤 때 설명드렸지만, 일반 마이바흐에서 이거 투톤 선택하려면 한 3천만 원인가? 금액을 더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왜 비싸냐, 그리고 이거 그냥 랩핑으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, 일단 휠은 랩핑으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. 좀만 더 주행하다 보면은 막 끝에 뜨거나 누가 봐도 랩핑 티가 나긴 하는데, 도장이 들어가 있고, 또 이것도 보면은 큰 틀에서는 야, 검은 색깔 뭐 도장에 이 콜로라도 베이지가 입혀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문을 열면 어때요? 콜로라도 베이지가 바깥에 도장이 들어간 거고, 실제로 옵시디아 블랙 컬러가 안쪽에 차체로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러면 그냥 이 컬러만 입힌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, 밑에 차들은 보시는 것처럼 콜로라도 베이지가 밑에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완전히 원판부터 안에까지 투톤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컬러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게다가 지금 옆에 길이를 보면 어때요? 그냥 일반 S클래스도 굉장히 길고, 뭐 S도 숏바디가 있고 롱바디가 있고, 여기에 이제 마이바흐로 넘어가면 좀 더 길어지잖아요. 얘는 680 마이바흐보다, 일반 마이바흐보다 17cm가 더 깁니다. 야, 일반 마이바흐만 해도 엄청 긴데 무슨 얘는 17cm나 더 길어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이 차의 진짜 매력은 막 이런 옵션 이런 거 말고도 한정판이라는 요소가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. 실내 보면은 좋은 요소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. 보면 나파 가죽들 다 들어가 있고, 도어시 패널도 보면은 버지라 블루로 레터링이 또 들어가 있고요. 헤드레스트 여기도 버지라 블루가 들어가 있죠. 게다가 센터 쪽 보면 이게 보통 피아노 블랙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, 지금 보시면 여기에 버지라 블루와 똑같은 컬러로 센터 패널이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. 야, 실내가 확실히 고급스럽네요.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게, 마이바흐는 디지털 클러스터 안에 있는 이 무늬도
마이바흐 전용 엠블럼으로 바뀌어요.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의 이 문양도 버지라블루 전용 UI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버지라블루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고, 그리고 키도 좀 다릅니다. 이게 출고하면은 그 가죽 그 케이스 이렇게 줘요. 그 키랑 거기에 이제 다이캐스트까지 1:18로 축소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차 외장 컬러, 실내 옵션들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집어넣은 그 다이캐스트가 있는데, 그거랑 그 버지라블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리얼 박혀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에 막 로고 있고 키 있고, 요거 선물 킷을 줘요. 근데 이게 가격으로만 따지면 한 1,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출고 선물, 출고 킷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5억이 넘는 마이바흐를 출고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, 출고했었던 이 차주님의 인스타를 보니까 그 영상들 예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고 야, 다르다,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. 옛날에는 초음파 센서나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넷이 길면 내 차의 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운전석에서 잘 안 보여요. 그 위치를 알려고 보통 이렇게 엠블럼이 위로 솟아져 있습니다. 내 차의 위치가 요 앞에 있다는 걸 운전석에 앉아서 볼 수 있게끔 엠블럼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이 센서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엠블럼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상징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벤츠에서 좀 높은 트림 혹은 좀 럭셔리한 모델들은 벤츠 엠블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, 스포티하거나 영한 좀 이런 느낌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에 큼지막하게 스타 로고가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마이바흐는 이렇게 뒷좌석 쪽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. 앰비언트 모드도 그렇고 확실히 공간이 넓네요. 이 탄 것도 영광이네요. 그때는 이제 행사 때는 이게 워낙 비싸고 판매되는 한정판 모델이니까 실제로 타볼 수가 없었는데, 실내 자체가 굉장히 다 달라요. 이런 트림들도 원래는 이제 우드라든지 피아노 블랙 같은 게 있었는데, 이 버지라블루 컬러, 콜로라도 베이지 트림으로 여기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이것도 자동이네. 야, 버지라블루 전용 이 컵에 요 센터 콘솔 보통 이렇게 그냥 수동으로 열잖아요. 근데 이렇게 보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작동이 됩니다. 지금 이 컵이 흔들리면 주행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딱 잡아주는 거랑, 여기 보면 냉온 컵홀더가 또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일반 고급차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뭐예요? 2열에 TV가 있냐 없냐 요 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냐 없냐 얘기를 하는데, 냉장고가 버지라블루는 안쪽에 있습니다. 그냥 고급차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게다가 이 헤드레스트에도 보면은 마이바흐 박혀있는 게 보이네요. 확실히 고급스럽고 멋지기는 해요. 우리가 뭐 이런 한정판 같은 모델을 봤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하죠. 야, 이 돈이면은 그냥 마이바흐를 사고 뭐 다른 거 하나 더 살 정도의 돈인데 5억이 넘는 돈으로 뭐 버지라블루 에디션을 왜 사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, 요 차 같은 경우는요, 벌써 살 사람도 웬만하면 정해집니다. 일단 가장 큰 거는 희소성이라는 이유가 커요. 우리나라에 10대밖에 없다라는 한정판의 그런 개념, 그런 가치를 보여주거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S에 대한 이유도 있어요. 우리나라가 뭐 벤츠가 이제 AS 좀 힘들다,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지만,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전용 컨시어지가 또 있어가지고 예약부터 수리까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부품도 뭐 차 가격에 비례한다고는 하는데, S클래스 마이바흐 기반이기 때문에 부품값도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, 또 수리도 또 편하기 때문에 마이바흐 S클래스가 어찌 보면은 가성비로 따지면 넘버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이바흐라고 하면 예전에 GLS 600을 탔을 때 이게 출렁출렁하는 ABC 서스, 꿈의 서스라고 하는 그 서스, 당연히 S클래스에도 들어가 있지 않냐 하는데 안 들어갑니다. 놀랄 일이죠. 야, 5억이나 되는데 넣어줄만 하는데 왜 안 넣어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, 짧은 상식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원가 절감 때문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구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. 자, 오늘 시간을 내서 버지라블루를 한번 둘러봤습니다. 어떤가요, 여러분들? 이 차는 간단하게 제가 이 차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그냥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아마 우리나라에 10대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뭐 뭔가 가치가 더 오르려면 타고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보통 가치가 이게 인정을 받거든요. 왜냐면 이 버지라블루 디자이너분이 돌아가셨잖아요.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마지막으로 만든 거거든요. 유작이기 때문에 그 소장 가치가 분명히 있는 차죠. 가격이 5억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소장 가치는 충분한 차가 아닐까?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야, 이걸 도로에서 보다니 조금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긴 합니다.
자, 오늘 여러분들께 이 버즈라블로 마이바흐 S680의 모델을 보여드리는데요. 나중에는 이 일반 마이바흐 모델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만날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,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. 리뷰가 3,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.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.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.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.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.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원래 기존에 36,500원이었거든요. 놀라지 마세요. 29,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.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.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.